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흔히 먹는 과일들의 씨앗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씨앗들은 과일의 일부지만 우리가 먹어도 되는 씨앗과 먹으면 위험한 씨앗들이 있습니다. 몸에 좋은 과일이지만 그 씨앗은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각종 과일의 씨앗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과 먹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박씨, 포도씨, 그리고 참외 씨처럼 먹어도 안전한 씨앗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자주 먹는 과일들에서 씨앗을 발라내고 먹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때로는 씨앗이 너무 작아서 귀찮아지거나 혹은 씨를 발라내기 어려워서 그냥 삼켜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이런 씨앗들이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도 아마 예상치 못했을 거예요. 첫 번째로 수박씨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수박을 먹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씨를 발라내거나 뱉어내곤 하죠. 하지만 수박씨는 사실 버리지 않고 먹는 것이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수박씨에는 리놀렌산이라는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리놀렌산은 오메가6 지방산의 일종으로 특히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혈액 순환을 돕고 동맥경화와 같은 혈관 관련 질환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또한 수박씨에는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 E가 들어있어서 노화 방지에도 탁월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이 성분은 피부 노화를 억제하고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쿠쿠르비타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은 특유의 쓴맛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활성산소 생성을 억제하여 암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수박씨는 그냥 버리기보다는 가볍게 구워서 간식으로 먹거나 샐러드, 요거트에 첨가해 먹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수박씨는 말려서 가루로 만들어 다양한 요리에 사용하거나 간단하게 씹어 먹는 간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화가 어려운 경우도 있으니 처음 먹을 때는 조금씩 섭취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포도씨입니다. 포도씨는 일반적으로 그냥 삼키는 경우가 많죠. 작고 씹기 어려워 그냥 넘기기도 하지만 포도씨에는 굉장히 많은 폴리페놀이 들어 있습니다.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세포를 보호하고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주름 생성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포도씨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은 베타아밀로이드 축적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물질은 치매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미국 마운트 사이나이대의 연구에 따르면 포도씨 추출물을 자주 섭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기억력 감퇴가 덜하고 뇌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포도씨를 통째로 먹는 것보다 포도씨 추출물을 섭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포도씨를 직접 섭취하면 소화가 어려울 수 있고 충분한 양의 폴리페놀이 몸에 흡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 보조제로서 포도씨 추출물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일상에서 포도씨 추출물이나 오일을 섭취하면 간편하게 항산화 성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참외 씨앗에 대해 알아볼까요? 참외를 먹을 때 씨앗이 가운데 모여있는 부분을 그냥 버리기 쉽지만 사실 참외 씨앗에는 중요한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씨앗이 뭉쳐있는 하얀 부분을 태자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는 엽산이 많이 들어있어요. 엽산은 비타민 B군에 속하며 세포 분열과 성장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임산부에게 엽산은 매우 중요한 영양소로 태아의 신경관 결손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참외의 과육에는 엽산이 약 15 정도 들어있는데 씨앗 부분인 태자에는 이보다 무려 5배 이상 많은 80배 엽산이 들어있다고 해요. 또한 비타민C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먹으면 면역력을 높이고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수박, 포도, 참외 씨앗은 건강에 매우 유익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무심코 버리거나 뱉어내던 씨앗들이 사실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아셨죠? 그렇다면 씨앗들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 고민이시죠? 간단하게 씹어 먹거나 가루로 만들어 샐러드나 스무디에 추가해보세요. 적당량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지금까지는 먹어도 안전한 씨앗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먹으면 위험한 씨앗들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과일 씨앗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대표적으로 사과씨, 체리씨, 복숭아씨, 살구씨가 있습니다. 이들 과일의 씨앗에는 시아나암물, 즉 아미그달린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성분은 자체로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체내에서 효소에 의해 분해되면서 시아나수소라는 매우 독성이 강한 물질로 변환됩니다.
씨앗나수소는 소량으로도 인체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씨앗을 그냥 삼키는 것보다는 씹어서 섭취할 경우 위험성이 더 커집니다. 씹을 때 씨앗 내부에 있는 아미그달린이 체내에서 분해되면서 씨앗나수소가 생성되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 두통, 현기증, 불안, 구토 등의 증상을 겪을 수 있으며 심한 경우 혈압 상승이나 심장 박동 문제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과씨는 자주 섭취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사과를 먹을 때 씨를 잘 발라내지 않고 그냥 먹는 경우도 있지만 씨앗을 씹어서 먹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사과씨에 포함된 아미그달린은 소량이라면 큰 문제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자주 섭취하게 되면 독성이 축적될 수 있어요. 체리씨도 같은 이유로 위험합니다. 체리씨에도 아미그달린이 포함되어 있어서 씹으면 씨앗나수소가 생성됩니다. 체리를 드실 때는 씨앗을 반드시 발라내고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이유로 복숭아씨와 살구씨도 주의해야 해요. 이들 과일의 씨앗에도 아미그달린이 들어있으므로 씨앗은 먹지 말고 버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사과, 체리, 복숭아, 살구 씨앗을 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규정하고 있어요. 이는 씨앗에 포함된 독성 성분이 안전 기준을 초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이들 과일을 섭취할 때는 꼭 씨앗을 빼고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씨앗들이 건강에 좋다고는 하지만 과도한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특히 과일 씨앗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소화 불량이나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씨앗은 매우 딱딱하고 소화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먹을 때는 꼭 잘 씹어서 드시거나 가루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부 씨앗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참외 씨앗이나 포도 씨앗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처음 섭취할 때는 소량만 먹고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료진과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씨앗을 추출물이나 오일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있어요. 포도 씨 추출물이나 수박 씨 오일은 간편하게 섭취하면서도 씨앗의 유익한 성분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보조식품도 권장량 이상 섭취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과다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보조제나 추출물을 선택할 때는 제품의 성분과 권장량을 꼼꼼히 확인하고 하루 권장량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자주 접하는 과일 씨앗의 유익함과 위험성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요약하자면 수박씨, 포도씨, 참외씨와 같은 씨앗은 건강에 유익할 수 있으므로 섭취해도 좋지만 사과씨, 체리씨, 복숭아씨, 살구씨는 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니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과일을 먹을 때 씨앗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이제는 명확하게 아시겠죠? 과일 씨앗을 뱉어내는 것이 때로는 번거롭고 귀찮을 수 있지만 올바른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씨앗을 뱉어야 할 때와 먹어도 좋은 씨앗을 구별하면서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 가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씨앗 섭취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고 실천하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거예요. 이상으로 행복한 건강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